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평생 모은 걸 다 주면 아이들이 행복할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아들에게 전부를 주고 그 대가로 어머니는 평생 장사하면서 노후 준비도 못하셨어? 노후 준비가 안 되면 자식이 힘들어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아니 어쩌면 인생 전체를 빼앗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정숙 씨 68. 그녀는 지금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낯선 동네. 한때 자신의 이름으로 된 30평 아파트에서 살았던 그녀는 지금 이곳에서 혼자 차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가끔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정숙 씨는 35세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장례식장에서 3살배기 아들을 안고 울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모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날부터 정숙 씨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보험금과 월세 사는 집,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살아야 할 어린 아들. 정숙 씨는 고민 끝에 결심합니다. 시장 골목에 작은 건어물 가게를 차리기로. 장사라도 해야지, 경모 키워야지. 새벽 4시. 수산시장에 나가 멸치, 북어, 다시마를 떼어옵니다. 손은 얼어붙고 허리는 휘어졌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경모만 잘 키우면 돼. 이 아이만 대학 보내면 돼.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세월은 흘러 경모는 대학생이 됩니다. 지방 사립대학이었지만 정숙 씨에게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그날 정숙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아들과 단둘이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경모야, 내가 이렇게 커줘서 고맙다. 엄마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그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정숙 씨는 몰랐습니다. 경모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정숙 씨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그리고 그 무렵 정숙 씨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합니다. 30평 아파트. 시장 근처, 교통도 편리한 곳. 경모야, 엄마 이제 집 샀다. 엄마, 진짜요? 축하해요. 그녀는 그날 밤 혼자 아파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경모 잘 컸어요.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겼어요. 그 눈물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도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경모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엄마. 응, 왜? 나 회사 그만두려고. 뭐? 정숙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사업 한번 해보려고요. 사업.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정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경모야, 사업이 어디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엄마가 장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저도 알아요. 근데 이번 기회는 진짜 괜찮아 보여요. 친구 형이 하는 건데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래도 엄마 믿어주세요. 저도 이제 35인데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 순 없잖아요. 정숙 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경모도 이제 어른이니까 한 번쯤 자기 인생을 살아봐야지. 알았어. 엄마가 믿을게.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숙 씨는 지금 이 순간 아들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아들의 사업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경모의 사업이 시작되고 정숙 씨가 하나둘씩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게 되는 그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수술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장사하면서 노후 준비도 안 하셨어요? 정숙 씨는 평생을 홀로 버티며 아들 경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30평 아파트를 마련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입을 뗍니다. 엄마, 나 사업해보려고요. 그 한마디가 정숙 씨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사업이라니 경모야, 진짜 괜찮겠어? 정숙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진지했던 눈빛, 그 간절했던 목소리. 경모도 이제 35이야. 평생 월급만 받고 살 순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엄마 생각해봤어요? 응. 해봐. 엄마가 믿을게. 진짜요? 엄마 감사합니다. 경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정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잘 선택한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엄마, 왜 사업은 잘 되고 있어? 그게 잘 되긴 하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좀 더 필요해서요. 친구 형이 원래 대줬어야 하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겼대요. 얼마나?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곧 매출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1,000만 원. 정숙 씨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어물 가게를 30년 하면서 멸치 한 근, 북어 한 마리씩 팔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엄마?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괜찮아. 경모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왜, 사업은 잘 돼가? 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직원을 한 명 더 뽑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인건비가 좀 부족해요. 이번 달만 500만 원 정도 도와주시면. 500만 원. 정숙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지난번에 1,000만 원 빌려준 게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 갚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엄마, 사업이 커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알았어. 보낼게.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가게 진열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1,000만 원을 줬는데 500만 원을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경모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정숙 씨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드디어 사업이 잘 된 건가?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 엄마 깜짝 놀라셨죠? 회사 다닐 때 만난 여자인데요.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정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쁜 마음 반, 복잡한 마음 반. 그래, 축하한다, 경모야. 감사합니다, 엄마.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엄마, 신혼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신혼집? 네. 전세라도 얻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사업 자금이 다 묶여 있어서. 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요. 2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정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경모야, 엄마가 어디서 그런 돈을. 엄마,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뭐?
엄마 아파트가 3억 정도 하니까 2억은 대출 나올 거예요.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30년을 일했습니다.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집.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번엔 꼭 성공할게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 아들이니까. 2주 후 마이너스 은행. 네, 고객님. 2억 원 대출 승인되셨습니다. 네. 매달 이자는 80만 원 정도 나갈 겁니다. 80만 원. 정숙 씨의 가게 월 수익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자만 내고 나면 1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다 갚아드릴게요. 경모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정숙 씨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변화. 경모는 결혼을 했습니다. 예쁜 신부 화목한 결혼식. 정숙 씨는 그날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경모야, 행복하게 살아. 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신혼집은 정숙 씨가 대출받은 돈으로 깔끔한 전세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경모가 안정되면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정숙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녀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년 후 4번째 요청. 엄마. 왜? 저 사업이 생각보다 안 풀려서요. 그래? 직원 월급도 밀렸고 임대료도 내야 하고.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전에 1,500만 원도 줬습니다. 총 2억 1,500만 원. 그녀가 평생 모은 거의 전부였습니다. 경모야. 엄마도 이제 힘들어. 매달 이자만 80만 원씩 나가는데. 엄마, 조금만 더요. 제가 이번에 큰 계약 하나만 따면 다 갚아드릴 수 있어요. 엄마, 저 믿어주세요. 정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알아야 했습니다. 이 길이 끝이 없는 터널이라는 것을. 정숙 씨는 지금까지 아들에게 2억 1,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8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계속해서 어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엄마, 전세집이 좁아서요. 아이도 생각하면 집을 사야 할 것 같아요. 정숙 씨가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아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어머니는 장사하면서 노후 준비도 안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난 이야기에서 정숙 씨는 아들에게 2억 1,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80만 원의 이자를 가게 수익에서 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정숙 씨는 마지막 남은 것마저 아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살던 집을.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결혼 1년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정숙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를 보는구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낳을게요. 그래, 몸조리 잘해야 한다.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가게 안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모도 아빠가 되는구나.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주 후 아들의 방문.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경모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옆에는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그래, 앉아봐. 무슨 일이야? 엄마, 저희가 지금 사는 전셋집이요. 응? 너무 좁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방도 하나 더 필요하고. 정숙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제 형편으로는 좀 힘들어서요. 엄마, 이 아파트요.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 집을? 네. 어차피 엄마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잖아요. 엄마는 작은 데로 가시고 저희가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정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집,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 자신의 이름으로 된 유일한 집, 엄마 손주 생각해서라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도 자주 보러 오실 거잖아요. 이 집이 가게랑도 가깝고요. 정숙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 며느리의 기대 섞인 표정. 내가 거절할 수 있을까? 그날 밤 혼자서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주면 나는 어디서 살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모가 집이 필요한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 손주가 태어나는데 좁은 데서 키울 순 없지.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주자. 일주일 후 결정. 경모야. 내 엄마. 이 집 너희 줄게. 엄마. 정말요? 경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도 기뻐하며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걱정 마. 엄마는 어머니 집에 가서 살 거야. 정숙 씨의 어머니, 85의 노모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내가 가서 모시면 되지. 정숙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나중에 더 큰 집 사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정숙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집을 비우기 전날 밤, 정숙 씨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은 다 쌌습니다. 30년의 삶이 박스 몇 개에 담겼습니다. 여보.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요? 경모한테 이 집까지 줘도 되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아니야, 잘한 거야. 손주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정숙 씨는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엄마, 근데요? 이사 짐을 옮기던 중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이 집 좀 오래됐잖아요. 응? 벽지도 새로 해야 하고 화장실이랑 주방도 고쳐야 할 것 같아서요. 아, 리모델링 비용이 좀 들 텐데.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을 준 것도 모자라 리모델링 비용까지? 수진아, 엄마도 지금 어머니 손주를 위해서예요. 아이가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야죠. 경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1,000만 원만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1,000만 원. 정숙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미 2억 원 넘게 빌려줬습니다. 집도 줬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까지. 알았어.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 가족이니까. 어머니, 와보세요. 집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시골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사진 좀 보내봐. 잠시 후 카톡으로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새 벽지, 새 주방, 새 화장실.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내가 30년 일해서 산 집이 이제 남의 집이 됐네. 정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손주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것만으로도 됐어. 어머니, 아들 낳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정숙 씨는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 본 손주.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우리 준이. 할머니 왔다. 정숙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잊었습니다. 빚도 집도 고생했던 것도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버틴 거구나.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아이고. 정숙 씨는 무릎을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30년 가게 일로 관절이 많이 상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파스 붙이면 돼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요? 인공관절 수술이요. 지금 많이 상하셨어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500만 원. 정숙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게 수익으로는 매달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하지? 경모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수술요? 괜찮으세요? 응, 근데 비용이 좀 들어서. 경모야,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제 형편이 얼마 안 돼. 1,500만 원만. 1,500이요? 경모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 지금 저도 사업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직원 월급도 밀린 상태고. 그래? 수진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전화 다시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숙 씨는 지금까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돈도 집도 인생 전체를. 하지만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누구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마침내 며느리를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듣게 되는 충격적인 한마디. 어머니는 장사하면서 노후 준비도 안 하셨어요? 그 말이 정숙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과연 정숙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숙 씨는 무릎 수술비가 필요해서 아들 경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수진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정숙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아들이 아내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하지만 정숙 씨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며느리 수진은 뭐라고 답할까요? 오늘 그 답이 공개됩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무릎을 부여잡고 진통제를 삼키며 버텼습니다. 엄마, 경모한테 다시 전화해봐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경모가 바쁜가 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지? 참다 못한 정숙 씨는 직접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기차를 탔습니다. 아들 내 집으로 갈까? 아니면 가게로 갈까? 고민하다가 정숙 씨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경모의 사업장. 정숙 씨가 돈을 대준 그곳. 내 돈으로 차린 가게니까.
내가 가도 되겠지. 도착했습니다. 경문의 사무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문을 열려다가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멈칫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뭐래?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숙 씨는 무의식 중에 문 뒤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술비를 도와달라고요? 어휴, 정말. 수진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금 뭐가 있다고요? 시어머니가 준 돈도 다 사업에 들어갔고 집도 받아왔지만 그게 우리 돈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요. 시어머니는 평생 장사하시면서 노후 준비도 안 하셨어요? 그게 우리 탓인가요? 그 순간 정숙 씨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손님이 온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바닥에 주저앉은 정숙 씨를 보고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언제 오셨어요? 나는. 정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마치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일단 들어오세요. 수진이 정숙 씨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물 드릴게요. 고맙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전화하시지. 수술 얘기. 경모한테 말했는데. 아, 그거요? 수진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정말 힘들어요. 경모 오빠가 사업하느라 빚도 많고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일해야 하는데.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진아.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를 줬는지 아니? 네? 2억이 넘어. 집도 줬고 리모델링 비용도 줬지. 나는 평생 일해서 경모 하나 키웠어. 대학도 보내고 취직도 시키고.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후 준비를 안 했다고? 어머니, 난 준비했어. 집도 샀고 가게도 있고. 그런데 다 너희한테 준 거잖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가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고요. 저희는 감사하게 받았을 뿐이에요. 뭐? 그리고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해요. 무슨 소리야? 경모 오빠 사업이 계속 안 풀리잖아요. 어머니가 더 도와주실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독립? 네. 어머니 생각도 하셔야죠. 저희한테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수진이 정숙 씨를 배웅했습니다. 정숙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수진은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정숙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 아니세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의 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경모네 가게에. 아, 그렇구나. 근데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잠깐 차라도 한잔 하시죠.
최 여사가 정숙 씨를 이끌었습니다. 카페에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최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술을 해야 해서요. 수술요? 네, 근데 비용이 좀 들어서 경모한테 부탁했는데. 정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수진이가 힘든 건. 최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준비를 안 해서예요. 네? 정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경모 씨한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경모 씨는 혼자 힘으로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어머니한테 의지하니까요. 그게. 그리고 우리 수진이는요. 남편이 자꾸 시어머니한테 손 벌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최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식한테 물고기를 주지 마세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셔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그 말이 정숙 씨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차 안.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정숙 씨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그리고 이제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숙 씨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아들에게 준 집을 되찾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그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정숙 씨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까요? 정숙 씨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냉정한 말, 장모의 따끔한 조언, 그 모든 것이 정숙 씨의 눈을 뜨게 만들었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지만 말은 쉽습니다. 실천은 어렵죠. 오늘 정숙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골 어머니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경모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걷던 그 시절. 엄마, 나 크면 엄마 효도할 거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엄마, 이번만 빌려주세요. 엄마, 집 좀 주실 수 있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너스 변호사 사무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숙 씨는 생전 처음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에게 빌려준 돈, 아들에게 준 아파트, 그리고 그들의 태도.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가 현재 누구 명의입니까? 제 명의요? 명의 이전은 안 하셨군요. 네, 그냥 살라고만 했지. 이전까지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아파트의 소유자이시니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이요? 네,
쉽게 말하면 어머니 집에 사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경모를? 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결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려주신 돈도 차용증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렵겠네요. 하지만 이체 내역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이체 내역이 있지.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정숙 씨.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네, 어머니.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래, 밥 먹어라. 정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록. 멸치 팔고, 북어 팔고, 다시마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리고 그 돈이 경모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들. 2천만 원, 500만 원, 2억 원, 총 2억 3천만 원.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정숙 씨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왜? 제가 서울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경모 만나러? 아니요. 제 일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갔다 와라. 정숙 씨는 가방을 쌌습니다. 통장, 신분증 그리고 변호사가 준 서류들. 이제 시작이야. 정숙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건어물 가게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가게를 파신다고요? 단골 손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아서요. 그래도 30년이나 하신 가게를. 정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이면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5천만 원.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정숙 씨에게는 새 시작의 자금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게를 정리한 정숙 씨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제 아파트요.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어디 아파트신데요? 정숙 씨가 주소를 알려주자 부동산 사장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여기요? 지금 시세가 한 3억 5천 정도 하네요. 그럼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대출 있으세요? 2억 있어요. 그럼 팔고 나면 1억 5천 정도 손에 쥐실 것 같은데요. 정숙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가게 5천에 집 팔면 1억 5천. 총 2억. 노후 자금으로 충분해. 변호사 사무실 재방문.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말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결심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아드님께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내용 증명이요? 네, 아파트에서 나가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숙 씨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경모에게 도착한 내용 증명. 여보, 이게 뭐야? 집에 도착한 내용 증명을 본 경모는 당황했습니다. 뭔데? 수진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뭐? 경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본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3개월 내 명도를 요청합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경모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모의 전화. 엄마. 왜? 정숙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보고 나가라고요? 응. 그 집 내 집이잖아. 하지만 엄마가 우리 살라고 주셨잖아요. 살라고 했지 준 적은 없어. 엄마.
경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요? 손주도 있는데. 경모야. 정숙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38이야. 내 힘으로 살아야지. 엄마가 무슨.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겠어. 딸가. 정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개월 후 마이너스 명도 집행. 경모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명도 집행관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사 준비하셨습니까?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법적 절차입니다. 결국 경모네 가족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매각. 집을 비운 후 정숙 씨는 즉시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대출 2억을 갚고 정숙 씨의 손에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 가게 판 돈 5천만 원까지. 합치면 2억. 이제 이걸로 내 노후를 준비해야지. 정숙 씨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정산이 끝난 다음 날 경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왜? 엄마,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경모야. 정숙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준 게 얼마야? 2억이 넘어. 그건 제가 갚을게요. 언제? 너 사업한 지 5년 됐어. 한 번도 돈 갚은 적 없잖아. 경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너도 내 힘으로 살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 미안하다. 그리고 잘 살아. 정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희생했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숙 씨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과연 경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숙 씨는 행복할까요? 정숙 씨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준 집을 되찾고 가게를 팔아 2억이라는 노후 자금을 마련했죠. 그리고 아들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야기는 그런 판단을 내리시기 전에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씨가 되찾은 삶,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을 정리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지금 어머니가 사시던 시골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정숙 씨는 눈을 뜹니다.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85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제가 아침 차려드릴게요. 그래. 정숙 씨는 부엌으로 갑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담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정숙 씨에게는 행복입니다. 마을 산책. 아침을 먹고 나면 정숙 씨는 동네를 산책합니다.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1년 전 아파트 판 돈으로 수술비를 냈죠.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습니다. 정숙 씨, 산책 나왔어요? 네, 이모님. 동네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정숙 씨는 웃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입니다. 작은 텃밭. 산책을 마치고 집 뒤 텃밭으로 갑니다. 상추, 깻잎, 토마토.
정숙 씨가 직접 가꾸는 채소들입니다. 엄마 오늘 저녁엔 상추쌈 먹자. 그래 좋지. 30년 동안 건어물만 만지던 손으로 이제는 흙을 만집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정숙 씨는 흙을 만지며 평화를 느낍니다. 오후의 여유. 오후 2시. 정숙 씨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카톡은 없습니다. 경모의 연락은 1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잘 살고 있으려나? 가끔 궁금합니다. 손주 준이는 잘 크고 있을까? 하지만 정숙 씨는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도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통장 정리. 저녁 먹기 전 정숙 씨는 통장을 정리합니다. 2억에서 시작했던 돈. 수술비로 1,500만 원 썼고 생활비로 조금씩 쓰고 지금 남은 돈은 1억 7천만 원. 이 돈으로 10년은 살 수 있겠지. 정숙 씨는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 80만 원. 내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숙 씨는 마을 회관에 갑니다. 노인 요가 수업. 자, 팔을 천천히 올리세요. 강사의 목소리에 맞춰 정숙 씨는 팔을 올립니다. 수업이 끝나면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를 떱니다. 정숙 씨는 참복 받았어. 무슨 복이요? 몸도 건강하고 노후 준비도 잘 돼 있고. 정숙 씨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복이라. 이 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아무도 모르겠지. 어느 날 밤 어머니와의 대화. 엄마, 왜? 제가 잘한 걸까요? 뭐가? 경모한테 그렇게 한 것.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네. 너 지금 행복하니? 네. 그럼 잘한 거야.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들 하지만 그게 자식을 망치는 거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너 잘했어. 이제 경모도 어른이 됐을 거야. 정숙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예상치 못한 만남. 그로부터 3개월 후 정숙 씨는 시내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데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준이? 손주 준이었습니다. 이제 4살.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야. 엄마 할머니 여기 있어. 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 멀리서 수진이 걸어옵니다. 수진과의 재회. 어머니. 수진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정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너무 심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괜찮아. 정숙 씨는 손주를 내려다 봤습니다. 준이 많이 컸네. 네, 이제 유치원 다녀요. 그래, 잘 크고 있구나. 정숙 씨는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경모는 어떻게 지내?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사업은? 접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었나 봐요.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다니고 있어요. 월급은 적어도 안정적이에요. 그래, 잘 됐네.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처음엔 원망했어요. 어떻게 친엄마가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었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 네. 하지만 원망하지도 않아.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도 너의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사는 거야. 어머니. 준이 잘 키우고 경모랑 행복하게 살아. 감사합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정숙 씨가 돌아서려는데 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할머니도. 정숙 씨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아 엄마랑 가자. 응. 준이는 엄마 손을 잡고 뛰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손주를 보니 마음 한편이 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저 아이들은 지금도 제대로 살지 못했을 거야. 집에 도착한 정숙 씨. 엄마 다녀왔어요. 응, 장 봤어? 네. 정숙 씨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상추쌈, 된장찌개, 김치. 어머니와 둘이 소박하게 저녁을 먹습니다. 맛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정수가. 네? 너 요즘 표정이 참 좋아. 정숙 씨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밤 10시. 어머니는 주무셨고 정숙 씨는 마루에 앉아 별을 봅니다. 시골의 밤하늘은 별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아들에게서 자유. 며느리에게서 자유. 희생에서 자유. 이제 정숙 씨는 정숙 씨로 삽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이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정숙 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녀는 아들과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자주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질까?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주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정숙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